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네쌤과 함께하는 꿀잼 수학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36쪽부터 38페이지까지에 있는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시험 전에 꼭 풀어보라고 했었죠. 지금 열심히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정답 맞춰보고 풀이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 풀이를 방법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들어왔을 텐데 열심히 시청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부터 시작. 자, 두 다항식 A와 B가 있는데요.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X는 이 A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다항식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x가 들어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좀 변형을 하고 싶어요. x를 좀 넘기고 이 a는 좀 넘겨서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만듭시다. 그럼 x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 항에서 정리하시면. 그럼 a와 b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x에 대한 식에서 a와 b에 대한 식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x는 마이너스에다가 a식 바로 넣어줄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괄호 닫고 이제 b는 그냥 플러스예요. 그냥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괄호를 좀 풀어줄게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를 풀어서 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동료항끼리 모아야겠죠? 동료항끼리 모아볼게요.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x제곱은 여기에 있고 x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있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남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밑면에 가로 기르는 x, 세로 기르는 x, 그리고 높이는 x-3인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x-3인 정육면체의 모양을 구멍을 뚫어냈대요. 자, 그럼 이때 이 구멍이 뚫린 요 모양, 요거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그럼 이걸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요.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구멍을 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가 x고 높이는 x-3이에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x-3이고요. 그럼 부피를 구해볼까요? 부피는 가로 세로 곱한 거에다가 높이까지 곱한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그냥 이거에 세제곱하면 됩니다.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을 쓰시면 이렇게 x제곱에 x-3을 곱하고 거기에서 x-3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되고 여기 세제곱짜리 완전 세제곱 좀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제곱에다가 앞에 끄적끄적 조금 해볼게. 앞에 3 쓰고 제곱 x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쓴 다음에 차례대로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거 세제곱 해주고 x의 세제곱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x 제곱항이죠.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곱하고 그 다음 항은 x항이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3 세 번 곱하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풀어낼게요. 마이너스 붙여서 괄호 풀어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료 한 끼리 모아가지고 계산 정리해줘야겠다. x세제곱은 없어지네. 그리고 x제곱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제곱 계산하면 6. 그리고 뒤에 꼴이 얘네들은 동료항이 없죠?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도형의 부피가 나왔습니다. 도형의 부피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27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과정인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A, B, C, D, E의 값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찾아볼게요. 그럼 조립제법 해볼까요? 이 식을 보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그러면 조립제법은 개수만 가지고 올 거니까 개수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x 세제곱이 없네? 그러면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1 쓰고 x 제곱 자리는 반드시 0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어, 없다고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0이라고 자리를 하나 비워 주신 다음에 기억을 해야 돼요. x 제곱은 0이다. 그런 다음에 x항, 상수항, 개수 쓸게요.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는 건 이제 조립제법 할 때 무슨 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바로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시작하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둘이 뭐예요? 곱해요. 마이너스 2 둘이 뭐예요? 더해요. 더하면 마이너스 2 이제 뭐예요? 곱해요. 플러스 4 또 뭐예요? 더해요. 플러스 3 둘이 뭐예요? 곱해요. 2, 3, 6 마이너스 6이죠. 둘이 뭐예요? 더할 겁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그럼 나머지가 누구란 거예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식을 쓸 겁니다. 근데 A 보세요. A랑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2. 오, 맞네요. B 자리 볼까요? B는 0이에요. 이것도 맞네요. C는 뭐예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C가 정답이 될 거고요. D는 4 맞고 C는 마이너스 6 맞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항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2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5입니다. 이때 abc의 값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실시간으로 생성해내야 되는 식, 검산식이라고 했죠? A는 BQ 플러스 R 요런 모양의 검산식으로 바로바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얘를 나눴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러고 식을 쓴 다음에 이퀄 쓰고 이걸로 나눴대요. 2x 제곱 마이너스 1로. 그럼 이걸로 나누고 그러면 몫이 누구? x 마이너스 2. 얘는 곱해주고요. 나머지는 5. 얘는 더해주세요. 더하기 5. 그러면 이제 이게 항등식이라 그랬죠? 그럼 이걸 풀어내서 비교해 볼게요. 괄호를 푸시면 이렇게 될 거고 뒤에 5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여기 상수항 보세요. 2 더하기 5 바로 계산 가능하죠? 뭐예요? 7이죠? 그럼 얘 자리에 7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 비교해 볼까요? 2는 어차피 둘이 같고요.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4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2가 되네. 다음 x항 비교할게요. x항 비교하면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뒤에 x항 아니고 상수항 비교해 봅시다. c랑 플러스 7이네.
그럼 C가 바로 나왔어요. 플러스 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A, B, C의 값 모두 구했습니다. 자, 이제 5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1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 이것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때 a, b, c의 값 구해라. 그럼 여기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대. 성립한대. 그러면은 이건 뭐라는 소리야?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아, 이게 항등식이구나. 무슨 식이? 여기 x 플러스 y는 1이다. 요 식이 항등식이래요. 그래, 이게 항등식이라는 건 위아래에 있는 식 모두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요 조건에 보니까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 등식이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럼 여기 식을 문자가 하나만 있는 식으로 변형을 좀 해줍시다. 그러면 처음에 주어져 있던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식을 가지고 와서 y는 1-x다 라고 변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y에 대한 식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럼 y는 1 빼기 x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럼 요 y를 위에 있는 식 여기 y, 여기 y, 여기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y 자리에다가 1-x를 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제곱해주고 그것은 2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줍시다. 괄호를 푸는 작업을 좀 해줄게요. 자, C 다음에 있는 애는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제곱을 먼저 푼 다음에 2를 마이너스 2로 좌변으로 이항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C 뒤에 있는 괄호를 또 마저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고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이거는 0이다 라는 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예요? 일단 동료한끼리 묶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게요. 그래,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x로 또 묶어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한끼리 모아줄까요? 그럼 이것은 0입니다. 라가 되고요. 자,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항이 다 0이 돼야 돼요. 그럼 x제곱이나 x 앞에 있는 애들도 모두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일단 c-2가 0이다 라는 거 보시면 c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b 빼기 2c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2c 자리에다가 c 구했죠? 2라고 넣어줄게요. 2를 곱해줘야겠네. 그럼 이게 0이고요. 그럼 b는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x제곱 앞에 있는 a-b 플러스 c는 0인데 b도 구했고 c도 구했죠. b 자리에 4 넣어주고 c 자리에 2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게 0이라고요. 그럼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a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2, b는 4, c는 2. 자, 6번 해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나누어 준 식이 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예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x-3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죠. 즉 나머지가 0이라고요. 근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p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은 값. 그러니까 무엇을 넣었다는 거예요? 나눈 식. 바로 x-3, x 플러스 2로 넣었을 때 이렇게 x-3을 0으로 만드는 3을 넣었을 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넣어도 0이 된다 라는 말이었죠. 그럼 이 식 가지고 대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3은 X자리에 모두 3을 쏙쏙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0이라고요.
그럼 곱셈 계산해 줄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정리하시면 9a-3b는 마이너스 42가 돼요. 자, 이제 p에다가 px에 마이너스 2도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x 자리에 마이너스 2 쏙쏙쏙 집어넣어서 이런 식이 되고요. 곱셈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곱셈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4a 플러스 2b는 뭐가 되죠? 28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식 보니까 3배수죠, 모두. 그럼 3으로 나눠서 더 간단한 식으로 만들게요.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식도 보니까 다짝수예요. 2로 나눠서 간단히 써주시면 2a 플러스 b는 14가 되고 두 식이 딱 보니 더 하고 싶게 생겼죠? 그럼 5a는 0이라는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a가 0이네요. 그럼 이거 위에 식 넣어서 b도 한번 구해볼까요? b의 값은 1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에서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a는 0, b는 14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 a, b, c의 값을 정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제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x-2로는 나누어 떨어지고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수 AB의 값 구할게요. 위에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x-2를 0으로 만드는 값 2, 이것을 x자리에 넣으면 0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px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나머지가 3이라는 거죠. 이 나머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p2는 0, p-1은 3. 이거 가지고 식 정리해 볼까요? 대입 시작합시다. x자리에 2 넣으시면 식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라고요. 이게 0이면 이제 여기 곱하기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곱셈 계산 좀 해줄까요? 자, 그리고 숫자 계산을 다 한 번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식 이렇게 되고요. 이제 A와 B에 관해서 상수항 이렇게 식 정리하시면 8A-2B는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 P-1 한번 해볼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식 계산 쭉 해줄게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3이라고요. 자, 이제 곱셈 계산 좀 해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0입니다. 3을 이항해 준 겁니다. 이것은 0이라는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항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다시 이항을 해야 되긴 하겠네요.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식 두 개 나왔죠? 이 식 두 개 어떻게 해야 되죠? 연립해야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식이 보니까 짝수예요. 나눠줄게요.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간단한 식 두 식 가지고 연립하려고 했더니 더하면 되겠네. 식 더해볼까요? 6a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거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b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자, a, b의 값 모두 구했다.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요.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와 나머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쓰시면
검산식 있죠. px는 x-3으로 나누면 몫을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 검산식.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있는데 그때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qx와 r을 사용하래요. 그럼 px는 일단 2의 x-3으로 나누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떤 몫을 곱할 거고 나머지를 더할 겁니다. 근데 알려진 정보가 위에 있는 초록색 식 이거밖에 없죠. 그럼 초록색 식이 파란색 식으로 변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위아래 보시면 뭐만 달라진 거예요? 2가 하나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럼 2만 하나 생겼는데 뭐 다른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 x자리에 한번 3을 넣어볼까? 그럼 나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3을 넣어보시면 여기 3 넣으면 여기 P3이 될 거고 그럼 P3의 값은 원래 뭐예요? 나머지 정리에 넣으면 그럼 나머지가 나오죠. 나머지 R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넣어보니까 오, 밑에 있는 식에다가 3을 넣잖아요. 그러면 큰 변화가 없어요. 이 나눈 식, 나누는 식의 2배가 된 거는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P3의 값은 항상 R이니까요. R의 파란색 식에도 P3이 된다면 R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R은 그대로 R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몫에 대한 걸 보려고 했더니 x-3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식에서 아래 식으로 가면 뭐가 바뀐 거죠? 2가 생겼으니까 2배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초록색 식이 파란색 식이 되었다. 그런데 어차피 좌변을 보면 px 이렇게 같은 식이죠. 좌변이 같다는 건 우변도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변상에서 x-3이 2배가 됐다는 건 그 항이 큰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x-3은 2배를 해줬어? 그럼 그 아이랑 묶여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애한테는 뭘 해줘야겠어요? 줬다 뺏기. 그러니까 앞에서 2배 줬으면은 뒤에는 나눠줘야겠죠. 2배로 나눠줘야 됩니다. 2배로 나눈다는 말은 2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몫에다가 2분의 1 곱하시면 이제 좌변끼리는 어차피 px로 똑같고요. 우변에서는 앞에 x-3의 2배가 되고 그 바로 qx 뒤에 qx에는 절반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r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내려왔네. 자,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qx와 r로 표현하시면 몫은 2분의 1의 qx, 나머지는 그냥 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2차식 px에 대해서 p1-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4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하나 좀 짚고 가죠. 자, 첫 문장을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p1-x는요. 이거는 x-1을 곱하고 거기다가 목 qx가 나올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4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을 넣으시면 qx가 있는 항이 사라지면서 나머지가 생길 거예요. 그럼 p1-x는 p0이 되고 가운데 항 사라지고 4가 남겠죠. 그럼 P0은 4구나. 요 정보 하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x의 px를 곱한 식은요. x-1의 x-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식으로 표현하시면 x의 px는 x-1, x-4로 나누면 몫이 q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쓸 필요가 없고 이 식이 됐는데 위에서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px를 구해야겠네요. p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px 앞에는 x로 양변을 나눠줘 볼게요. 나누시면
좌변에는 없어질 거고요. 이때 x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px는 자, 우변 볼까요? 앞에 x-1, x-4 쓰시고 그 뒤에 남아있는 애 x분의 q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차식 px라 그랬거든요. 2차식 px다. 그러면 px에 대한 식이 2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우변을 보니까 x-1도 있고 x-4도 있고 그 뒤에 x분의 qx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qx가 x제곱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또는 qx가 그냥 숫자거나 해서 x분의 상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식만 보고도 이미 충분히 2차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뒤에 x분의 qx는 뭐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x항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는 그냥 숫자, 상수항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x분의 qx가 상수여야 되니까 그럼 이 상수항을 그냥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냥 a라고 표현을 해두신 다음에 우리 위에서 뭐 구해놨어요? p0은 4라면서요. 그럼 p0을 이용합시다. x 자리에 0을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P0은 뭐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가 되고요. 4A는 위에 구했죠. 4라면서요. A가 나오겠네요. A는 1입니다. 그럼 이 A를 가지고 식을 완성하시면 PX는 x-1에 x-4가 되고요. 괄호를 풀어주시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란 거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px에다가 무엇 집어넣으면 되죠? 2 넣으면 되겠죠. p2 구해볼까요? 4 빼기 10 더하기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때 나머지를 구해라. p2를 구해라.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다항식 x의 6제곱 빼기 y의 6제곱 이것의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인수를 모두 골라라 이 말은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덩어리들을 인수라고 말했죠. 곱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항들을 인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x의 6제곱 빼기 y의 6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6제곱은 세제곱을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x의 세제곱을 제곱하고 y의 세제곱을 제곱했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됐네.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으로 또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합차 공식으로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모양은 되게 익숙한 모양이죠. 우리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었잖아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x 더하기 y에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부호 바꾸고 둘이 곱하고 뒤에 거 제곱. 또 뒤에도 똑같이 인수분해 공식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빼기 y에 앞에 거 제곱, 부호 바꾸고 둘이 곱한 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수 한번 골라볼까요? 인수 골라볼게요. x 플러스 y, x 빼기 y 중에서 x 빼기 y가 있네요. 얘 인수 맞습니다. 덩어리 하나, 괄호 하나로 딱 자리 잡고 있죠? 곱하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여기 x의 제곱 빼기 y, xy 플러스 y 제곱. 얘 여기도 있네요. 얘도 인수죠. 구성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 옆에도 보니까 비슷한데, 아하, y 제곱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네요. 얘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있나 봤더니 위쪽에 보니까 x 제곱, y 제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곱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둘이 곱해 봅시면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오는 요 x제곱 빼기 y의 제곱도 인수거든요. 있네요. 여기 디귿으로요. 얘도 인수입니다. 그럼 인수 우리 세 개 찾았어요. 기억이랑 디귿이랑 비읍. 이 친구들이 이제 x의 6제곱 빼기 y의 6제곱의 인수가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 해볼게요.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식을 보니까 4차식이고요. 근데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차수가 높고 공식을 쓸 수 없는 다항식은 얘는 무엇을 인수로 가질까를 고민을 해보고 그럼 어떤 식을 인수로 가질까 고민해 보시면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질까를 고민해야겠죠. 그럼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질까를 고민할 때 필요한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조립제법이었죠. 그럼 조립제법으로 이거 한번 그 인수를 찾아볼게요. 조립제법을 쓰려면 일단 개수를 모아서 써봐야겠네요. 개수를 쭉쭉 써보시고 얘가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질까를 고민하시면 얘네들을 숫자를 개수를 다 더해보세요. 그럼 1, 1, 7, 6, 플러스 13이네. 그러면은 숫자들을 다 더했더니 개수들을 다 더했더니 0이 됐다는 건 x 자리에 1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x자리에 1을 넣으면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x-1로 나눠 떨어지겠다. 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얘로 조립제법 해볼까요? 1 밑으로 내려오고요. 둘이 곱하면 1, 더하면 0, 둘이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7, 또 곱하면 마이너스 7, 더하면 6이 되고 곱하면 6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네요. 자, 여기 이 조립제법 하는 방법 잘 보셨죠? 너무 빨라서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습하다 보시면 둘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나머지가 딱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이제 나머지가 0인 건 확인이 됐어요. 아, 그럼 얘는 이렇게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 나온 식도 나온 숫자도 보니까 1, 0, 마이너스 7, 6이에요. 얘도 더하면 0이 되죠. 개수끼리 합이 0이다. 얘는 x자리에 1 들어가면 x 마이너스 1 그걸로 나눠 떨어진다. 얘도 1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 쓰시고 1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에 0 됩니다. 0 되는 거 확인했죠? 얘 인수로 가십니다. x-1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는 이제 2로도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럼 2로 해보시면 1 내려오고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0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0이 됐어요. 얘도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x-2를요. 자, 이제 식을 써볼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 이 숫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얘를 0으로 만드는 x에 대한 1차식이었죠. 그래서 x-1, x-1, x-2가 됩니다. 이 아래에 나온 애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식으로 정리해서 쓰시면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하면 x-1이 두 개나 나왔죠? 제곱 해주시고 x-2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끝. 이렇게. 자, 다음 1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다항식을 이렇게 줬는데요. 이 다항식이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그러면 q1과 r0을 구하세요. 그럼 요 qx, rx라는 표현이 어려울 텐데 그냥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항식을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어지는 애가 x의 4제곱이고요. 나누는 애가 x의 제곱이에요. 얘는 조립제법을 쓰기가 힘들겠죠. 그냥 그냥 나눠 볼게요. 그냥 나누시면 일단 식을 써 보겠습니다. 얘를 얘로 나눈다. 그러면 4차식을 쭉 써봐야겠죠? 음, QX와 RX는 X에 관한 식이고요. 식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식이 기네. 자,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눈대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 x의 제곱이 x의 4제곱이 돼야 되니까 x의 제곱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x의 제곱을 써주시고 이제 이 식과 나누는 식을 곱해줘야겠죠. 곱하시면 x의 제곱이 되고 또 곱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 두 식 뭐 해줄까요? 빼줄게요. 빼시면 x의 4제곱과 x의 세제곱이 다 사라져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되고 한 번 더 봐야겠죠.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식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 나누는 식 곱해주도록 할게요. 곱하면 또 두 식 빼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6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끝이에요. 보시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었죠? 그러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2차식보다 작은 차수. 그러니까 1차식 나오면 됩니다. 근데 벌써 1차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나머지는 6x 플러스 3이에요. 얘네를 뭐라고 하기로 했죠? qx와 r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rx식을 한번 써볼까요? qx식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고요. q에 1 넣은 값을 구하래요. 그럼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q1은 마이너스 1이고 rx도 구해볼게요. rx는 6x 플러스 3이었죠? 그럼 여기 6x 플러스 3에다가 x자리에 0 넣은 것도 구해보시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q1은 마이너스 1, r0은 3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끝.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5고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95라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둘이 곱한 거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고 a,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세제곱 더한 거는 a 플러스 b의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는 둘이 곱하고 부호 바꾼 거에다가 뒤에 거는 뒤에 거 제곱. 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95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b는 우리가 뭔지 앞에서 알잖아요. a 플러스 b가 뭐라고요? 5라고요. 그럼 숫자 5를 양변에 나눠줄게요. 앞에는 사라질 거고 좌변에 있는 a 플러스 b는 사라지고 뒤에는 이제 앞에 남아있는 요 식이 5로 나눈 식 19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19라는 건데 이제 우리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도 알아야겠죠? 얘도 알아낼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얘도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을 변형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곱셈 공식을 변형하면 완전 제곱식에서 내가 필요한 a제곱과 b의 제곱을 알기 위해서 2ab를 이항한 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한 식을 가지고 올게요. 얘 데리고 오면 이렇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빼기 2ab 에다가 원래 있던 ab 써주시고 그것은 19다.
근데 a 플러스 b가 뭐라고요? 아까 위에서 알려줬죠? 5라고요. 그럼 얘는 5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뒤에 ab 더해볼게요. 3ab가 되겠죠? 그럼 얘는 19. 그럼 마이너스 3ab는 숫자 넘겨서 계산하시면 19 빼기 25가 될 거고 3ab는 마이너스 3ab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ab의 값 나왔네요. 2가 되겠습니다. ab의 값 2.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ab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방법도 한번 확인하시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a 플러스 b를 통째로 세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째로 세제곱한 식은 우리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걸로 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두 항은 공통적으로 3ab가 들어있잖아요. 3ab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3ab로 묶으면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럼 앞에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에 대한 값을 앞에서 줬어요.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b에다가 식의 값을 넣어줄게요. a 플러스 b가 5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 더한 값도 알고 있죠? 95라고요. 그럼 이제 모르는 항이 ab밖에 없어요. 그럼 3ab에다가 5를 곱하는 거에다가 95 더한 거는 5의 세제곱이네. 자, 이거를 식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계산을 좀 해야겠죠? 30이 됩니다. 15ab가 30. 그럼 ab는 2가 되겠네요. 이런 방법으로 구해도 AB의 값이 여전히 2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구했던 방법도 지금 한 방법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더 빠르기도 하겠지만 앞에 있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 A0, A1, A2, A3 쭉쭉쭉 해서 A8까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하여 등식, 요식이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 그때 A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쭉 해서 A8까지 더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제곱이 반복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항이 8개나 되는 이런 문제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여기에 준 힌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힌트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렇다는 건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럼 x에게 제일 만만한 숫자들을 좀 넣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고 간단한 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x의 값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를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x의 거듭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니까요. 1을 한번 넣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좌변은 2 빼기 1 더하기 1의 4제곱이 되고 우변은 A0, A1, A2, A3에 각각 그냥 1이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x의 8제곱도 결국 1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식 계산하시면 16은 A0부터 A8까지 더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란 건 뭐예요? A1부터 A8까지 더하라면서요. 그럼 누구를 좀 떼줘야겠어요? A0을 떼줘야겠네. 그럼 A0을 떼주기 위해서 A0도 구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0의 값을 이제 넣어 보시면 x가 들어있는 모든 항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우변에는 좌변에는 이렇게 0 빼기 0 더하기 1이 될 거고 우변은 x가 안 들어있는 게 A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0이 들어있죠? 다 0이 됩니다. A0만 남았네요.
그럼 A형의 값 나왔어요. A형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A형의 값 1을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 항에서 A1부터 A8까지만 남겨놓은 값은요. 16에다가 1을 뺀 겁니다. 그럼 빼면 뭐예요? 15가 되겠네. 자, 이렇게 A1부터 A8까지 구한 값은 1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px가 3차식일 때 px 더하기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리고 5 빼기 px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 좀 볼까요? 얘로 나눠 떨어지고 그럼 초록색으로 된 문제 정보도 식으로 하나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 5-px는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얘도 식으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러면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몫이 나올 건데 몫을 q1x라고 할게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px도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한 식으로 쓸게요. 그럼 인수분해한 식으로 쓰고 얘로 나누면 몫이 또 나오겠죠. 몫은 또 다른 몫 Q2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올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얘는 다 3차라고 했어요. 3차라고 앞에 나와 있죠. 그럼 얘네 나누어준 식이 다 뭐죠? 2차식이네요. 둘 다 2차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럼 목 Q1X나 Q2X 모두 몇 차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얘 둘 다 1차식입니다. 2차식으로 나누면 이제 1차식이 몫으로 나온다는 거죠. 몫으로. 그리고 2차, 1차를 곱해야 3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보가 많은 건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는 건 우리가 대입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서 이 px를 p1, p2, p3, p4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 있도록 정보화하려면 대입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좀 있어야겠죠. 아래 식이 대입할 게 그나마 두 개가 있어요. 위의 식은 x에 마이너스 1 하나 넣어볼 수 있는 거고 밑에 식은 x에다가 2도 넣어볼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 식에다가 식 대입을 할 거예요. 숫자 대입을. 그러면 숫자 대입을 하면은 식이 뒤에 그 항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Q2X는 사라지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Q2X 말고 Q1X, Q1X를 이제 1차식의 기본 형태가 되는 AX 플러스 B로 바꿔서 써줄게요. 얘를 이렇게 식으로 써 놔야 여기에 대입을 이때 또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나는 여기를 ax 플러스 b로 설정해 놓고 밑에 식을 가지고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밑에 식에다가 x는 2,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q2x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왜냐면 2랑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5-p 마이너스 2도요. 0이 돼서 사라집니다. 얘가 다 0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5-p2, 5-p 마이너스 2는요. 둘 다 0이다. 그럼 식을 이 항에서 정리하면 p2도 p-2도 0이 아니라 5가 되죠. 5. 이렇게요. 그럼 둘 다 5니까 이거를 위로 갖고 올라가서 대입을 해서 또 ax 플러스 b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넣어서. 그럼 px에다가 2랑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2 넣으시면 p2 더하기 4는
3의 제곱 더에다가 2a 플러스 b를 곱한 거다. 계산해야겠죠? 제곱 계산해 줄게요. 일단 P2가 5라면서요. 그럼 P에 5 넣고 3의 제곱 곱하시고 식 정리하면 9는 9에 2a 플러스 b가 돼요. 양변이 똑같이 9가 있으니까 9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b는 1이 됩니다.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느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p-2가 5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9가 됩니다. 그냥 9요. 그럼 여기 두 식이 생겼어요. 두 식 연립해서 a, b 구해볼까요? 두 식 더해보면 되겠네요. 더하면 바로 2b가 나와요. 2b는 뭐? 10. 그럼 b는 5가 되고요. b가 5니까 이거 가지고 위에다 넣어줄게요. 위에 5 넣어서 2a 플러스 5는 1이면 2a는 마이너스 4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a와 b의 값을 모두 구했어요. a도 구하고 b도 구했네. 그럼 이 a, b의 값을 여기 위 q1x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겠네요. 그럼 이 ax 플러스 b는 ab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요? px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 식에서 이제 px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럼 px를 구하기 위해서 px가 아닌 모든 애들을 우변으로 넘기고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그럼 px 플러스 4는 일단 우변 정리를 좀 합시다. 제곱을 풀어줘야겠네. 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한 qx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곱해줄게요. 그럼 식 전개 곱하기 6번 해볼게요. 곱하기 6번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동류한끼리 모아야겠죠? 세제곱은 그냥 써주고요. 그리고 제곱, 제곱, 동류항 계산하시면 플러스 x제곱 되고요. 그리고 x 동류항 더해주시면 플러스 8x 그리고 5x 상수항 5가 있는데 뒤에 상수항이 있었어요. 저기 좌변에 있던 상수항을 이렇게 넘겨서 이항해서 상수항끼리 또 나머지 계산을 완료를 해주시면 px의 값이 나옵니다. px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5 빼기 4 해주니까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px의 식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보시면 되게 복잡한 과정이긴 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얘가 3차식이니까 2차식과 1차식의 곱일 거고 그럼 1차식은 어떻게 될까? ax 플러스 b로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대입을 해서 이제 P2와 P-2가 5라는 거 알아냈고 그거 넣어서 대입해서 연립해서 AB의 값 알아냈고요. AB의 값 알아낸 거를 다시 식에 넣어서 PX에 대한 식을 알기 위해서 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 되게 길고 복잡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할 거예요. 그때 등식 A 4제곱, B의 4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A제곱, B의 제곱 이것이 0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분석을 좀 해야겠죠. A가 4제곱이고 B가 4제곱이고 C의 4제곱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a제곱 b의 4제곱의 2배 이런 형태예요. 이게 0이라는데 그러면 c 혼자 약간 외톨이 느낌 나죠? 얘 한번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좌변에는 a랑 b만 남아요. a 4제곱과 b 4제곱이 양 뒤에 붙을 거고 가운데는 2의 a제곱 b제곱 요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c의 4제곱은 넘겼습니다. 그럼 4제곱은 제곱의 제곱 형태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 식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곱이 맨 앞에 있고 맨 뒤에도 제곱이 있고 가운데는 2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c의 4제곱도 제곱의 제곱의 형태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제곱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을 제곱했는지를 좀 채워 넣어 줄게요. a 4제곱은 a 제곱의 제곱, 가운데는 a 제곱이랑 b 제곱이고 맨 뒤에는 b의 제곱의 제곱, c 4제곱도 c 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좌변에 있는 애들은 알고 보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통째로 완전 제곱 해준 거고 우변은 c 제곱의 제곱이라고 그냥 계속 써줄게요. 그럼 좌변도 제곱, 우변도 제곱,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양변의 루트를 취해가지고 제곱을 떼줍시다. 양변 루트 취해서 떼주고 나면은 이제 알맹이만 쏙 튀어나오겠죠. 알맹이만 나와가지고 절대값 붙이고 근데 절대값 붙여봤자 다 제곱의 합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많이 봤죠? 이거 무슨 정리였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이었나요? ABC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제일 긴 변의 길이가 C일 때요. 직각삼각형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길이를 더하면은 빗변의 길이 제곱이 됩니다. 라는 공식이었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적용이 됐다고요? 직각삼각형. 그럼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다? 아,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1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에 답해라 하고 식이 있는데요. x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1 한 거. 요거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다항식이죠. 항이 총 2개예요. x에다가 괄호막 이렇게 돼 있는 식을 곱한 덩어리 하나랑 플러스 1 이렇게 항이 2개죠. 그럼 앞에 있는 항을 먼저 쭉 풀어서 얘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막 그냥 일단 막 풀지 마시고요. 머리를 좀 써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보니까 다 곱하기죠. 그럼 일단 괄호 안에 거를 다 곱할 건데 같은 게 좀 나와 보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x랑 뒤에 x 플러스 3이 있죠. 얘네 둘이 곱해볼까요? 얘랑 얘를 곱하면 x제곱에 3x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가운데 애들도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곱하면 x제곱에 3x가 나와요. 그러면 비슷한 애들이 많이 나오겠네 하고 곱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앞에 거 하면은 x제곱에 3x고요. 가운데 거 2개 하면 x제곱에 3x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1 그냥 내려올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게 보이죠? x제곱에 3x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돼 있는 모습에서 이 네모 x제곱의 3x를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a로 치환한 다음에 해보니까 더 간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a제곱에 2a에 플러스 1이 됐죠.
이거 무슨 모양이죠?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써줄게요. 자, 그런데 원래 A는 없던 애인데 내가 치환한 거잖아요. 도로 치환해줘야겠죠. 원래 모습대로 x제곱에 3x 써줍니다. 그러면 x제곱에 3x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죠.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항이 하나짜리인 완전 제곱식이 된 거잖아요. 안에 있는 x제곱의 3x 플러스 1은 더 이상 인수분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 완료됐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보시면 여기 1번을 이용해서 다음 수가 소수가 아님을 설명하래요. 이용해 볼까? 하고 식을 봤는데요. 13, 14, 15, 16 연속한 네수가 있어요. 연속한 네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연속한 네수고요. 거기다 플러스 1 됐습니다. 위에 거랑 너무 똑같네. 뭐만 바뀐 거예요? x자리에 13이 와 있어요. 이것만 다른 거죠. x 대신 13을 넣었던 식이고요. 그럼 얘는 요 위에 x 대신에 13을 넣은 식, 인수분해 된 식을 이렇게 13 넣어서 써줄게요. 그래도 되겠죠? 같은 식이니까요. 그럼 13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13의 제곱은 169 그리고 39에 1 더하면 요거의 제곱인데 이게 209 됩니다. 맞죠? 더하시면 209의 제곱. 그럼 이 13에 13, 14, 15, 16 다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수는 209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209 제곱하면 또 어떤 수가 될 건데 암튼 여기까지만 해서 소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수 아닌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소수의 뜻이 뭐였어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약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약수가 근데 존재해버리죠. 1이랑 209 제곱 말고 209가 있어요. 209는 누가 봐도 확실한 얘의 약수죠. 그럼 그 이렇게 1과 209 제곱의 이외에 209라는 약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냥 209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한 수니까 소수가 아니죠. 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7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모두 다 풀었지만 여러분들도 다 풀고 나서 어려운 내용만 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영상을 봤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